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인 겸 강아지 행동교정 전문가 강영욱님 한번 신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정신머리가 다 빠져있다 그래요. 지금 실수가 나오기 전에 일부 직전이래. 이게 일을 하는 게 본인한테 버거운가 봐요, 지금. 체력적으로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마음이 뭐랄까요? 외롭달까요? 전부 내 편이 아닌 것 같달까요? 그래서 무슨 어떤 방송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자꾸 내가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것 같고, 마치 예를 들면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인데도 내 편을 안 들어줄 것 같고, 나한테 마치 약간 왜 강아지한테 개인기 시키듯이 앉아! 굿보이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계속 나한테 어떤 명령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선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넋이 나가 있대요. 근데 정신은 좀 차려야 되겠다. 구설수가 들기 일보 직전이다. 문제가 감쪽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감쪽 같으면 그냥 해프닝이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또 시끄럽게 생겼다. 근데 이게 기질상 꼼꼼하지가 않대요.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이고, 감정적인 게 열정적인 게 되는 거고, 근데 열정적인 대신에 꼼꼼하지가 않으니까 화가 나면 좀 진정이 안 되고, 진정이 안 되면 숨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약점이 계속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숨기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이 사람도 내 편이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완이 안 돼. 점점 그렇게 캐릭터가 굳어져가. 근데 기질 자체가 엄청 순하고 엄청 여리고, 왜 사람들이 이래봬도 애는 여려요, 애는 착해요처럼 그래요. 근데 다만 주의력 좀 떨어지고 감정적이다 보니까 욱하고 또 울고 그런 것들이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감당이 스스로 좀 통제가 안 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게 잘 맞는 팔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 나는 명령 듣는 게 싫은데요? 그런 사람 말고 오냐오냐 하는 상사 있잖아요. 그래 잘하네, 그래 잘할 줄 알았어, 이러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인센티브가 있는 거라도. 그러니까 공동이익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외롭고 유지하기가 힘들게 하고, 이걸 유지하려면 또 윽박지르거나 어떤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인간들이 또 있어. 근데 그걸 구별이 안 돼요. 왜? 통제가 안 되는 인간들은 윽박지르거나 어떤 본인이 카리스마를 딱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 티가 안 나. 근데 이분 머리로는 알아챌 수가 없어. 그 심정을 모르겠어. 왜냐면 성향 자체가 본인은 똑똑한 사람, 센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경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 본능적으로. 안 좋을 이유가 없다 이거야. 왜 안 좋아해? 너는 솔직하지 못하구나? 이런 느낌. 내지는 너 판단력이 없구나? 너 지금 얘가 센지 안 센지도 못 알아보는 거야? 이런 느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다 보니까 좀 미숙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특히 주변이,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약간 마음이 토라져서 너도 제 편 드는 거지? 너도 제 편이지? 이런 마음에 숨어버려요. 삐져갖고 좋게 사는 게 좋겠죠. 이런 정도면 되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너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이 정도면 되잖아. 사실이잖아요? 아니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알 바 아니죠? 난 사과했잖아. 더 서운한 게 있었으면 들어보면 되지. 그리고 또 그거 들어보고 상처받아, 미안해 말하면 되죠. 모르는 건 배워가면 됩니다. 근데 이 위치 자체가, 누군가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길 되게 어려워요. 하다못해 전 보러 와서도 할머니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직군들이 있어. 학원 선생님, 교수, 강사, 이런 식으로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들이 힘겨워해요. 왜냐면 나는 평생 누구한테 옳은 말만 해왔고, 내가 맞았는데 내가 틀렸어?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선생님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약간 뭐랄까 메소드가 된 거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자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막 의사 선생님 이런 경우도 그래요. 내가 맞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훨씬 다쳐. 그러면은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선생님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뭐랄까 미안하다, 어째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위치상. 왜냐면 그러면 캐릭터가 깨지잖아. 캐릭터가 깨지면 나조차도 그런 무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 나의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메소드가 풀려버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 조정할 때가 된 거죠. 그런 걸 잘하는 자신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완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넋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게 일하면서 돈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었나 봐. 방송 포맷 중에 요즘 잘 되는 게 전문가를 데리고 하는 방송들이에요. 예를 들면 상담가를 데리고 한다든지, 이런 강아지 전문가, 요리 전문가, 법 전문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되잖아요. 포맷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게 되잖아요, 방송사마다. 그러면 작가나 어떤 제작진들이 아시겠지만으로 접근을 해요. 아시겠지만 이건 시청률이 안 나오고, 이건 이거는 액션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하다못해 근데 저거는 더 해드려야 될 텐데, 아니 근데 방송에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이미,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런 것들이 인지 부조하고 온다. 왜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착한 사람 이런 걸 차치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생각한
선택하는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통제가 되는 거야 자꾸.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넋이 나가게 한다. 안 그러면 나의 주장을 세우다 보면 이 포맷이 망가지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얘 혹시 이해 못했나? 이 방송을 이해 못했나? 그럼 이게 까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넋이 좀 나갔다. 근데 전문가들이 겪는 코스죠. 이거를 사실을 말하라는 거야? 어그로를 끌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연기자야 전문가야? 그럼 전문가 집단에서도 욕먹고 방송계 집단에서도 쟤는 뭐야 싶고 정체성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나가면 원래 시기를 받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까를 미치게 해야지 연예인이에요. 빠까지는 미치게 할 필요 없어. 까는 미치게 해야 돼요. 까를 미치게 안 하면 연예인을 못 합니다. 빠만 있다? 인디 가수도 빠는 있습니다. 근데 까가 없잖아. 나를 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연예인이다. 내가 스타가 되었구나. 어쩔 수 없지. 이 길을 이거 숨길 수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설 관제는 좀 있나 봐요. 이건 팔자에 좀 있는 거예요. 특히 구설이 아니라 관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사업도 약간 설기설기 좀 설겁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자문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문을 받다 보면 물론 내가 그럴싸하게 말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들 몇 명 알게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 생각보다 보안이 좋아. 사람들이 입이 무겁다? 그리고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특히 그런 쪽으로도 문제 생기는 게 없고 다만 서류를 좀 잘 만들어놔야 된다. 거기에 좀 헐거워요. 넋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설 중에 이게 좀 연애운 비슷하게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애교가 많고 이 기질이 그래요. 좀 애교가 많고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 감정이 좀 끌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사람이 끌린다기보다 연애 감정이 좀 끌리는 거야. 약간 강아지로 치면은 계속 꼬리 치고 다니는. 근데 꼬리는 원래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런 맨키로 이 사람 자동으로도 이렇게 돌아가요. 강아지들이 새로운 강아지를 만나면 좋다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구설에도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강아지 전문가인데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냐에 대한 구설이 좀 앞으로도 라기보다는 거기에 더 있을 건가 봐요. 근데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냐라고 하기에는 강영욱 님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좀 더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강경한 편에 가까운가 봐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 방향성은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거든요. 개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개가 행복한 방법을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개를 키우는 건 다정한 납치범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개가 행복하길 바라면 산에 풀어주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집 강아지인데도 산에 풀어주면 혹시 행복하게 살아?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번 겨울에 죽어 이랬어요. 그때 겨울이었어. 그런 식으로 다정한 납치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납치범이야. 정체성은 다정하든 말든 납치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규율 안에 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납치범이 어떻게 보면 고문관한테 연락한 거에 맞는 거예요. 내가 애를 하나 잡아왔는데 이 새끼가 이거 뭐 우리 집에서 예의를 안 지키네 이렇게 맡긴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실은 거기서 흠심패서 나 다시 나한테 안 오려면 이거 눈치 좀 차려라잉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래. 물론 도의적인 선이고 아닐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 자체가 약간 많이 더 심한 걸 많이 봤어. 약간 개한테 하는 거 말고도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래서 약간 이런 거 가지고 심하다고 한다고? 요즘 사람들 안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야. 근데 요건 좀 요즘 감성 좀 맞춰줘야지. 요즘 사람이잖아. 옛날에 죽은 사람이면 그 감성 살려도 되지. 요게 조금 감수성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근데 본인 기준에는 이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보니까 묻어놓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말부터 가려야 되는지 어떤 말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항목을 아예 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못 사죠. 왜냐면 주시청층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왜냐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그냥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그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보다 그냥 구성원 닭처럼 반려닭처럼 이구아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내 가족이야 내 동생이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내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건 그 롤로 출연한다고 말지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 투영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무 서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계속 참아야 되고 나를 숨겨야 되고 그럼 본래의 내가 별로라는 거지.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연예인들 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게 성입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좀 욕심이 있는데 문제는 세요. 근데 이거는 좀 배우자하고 같이 구조로 짜야 된다. 왜냐면 본인이 해도 배우자가 세면 센다. 그리고 배우자도 아까 그 연애운이 계속 든다 했으니까 그 마음을 좀 관리 잘 하셔야겠죠. 왜냐면 배우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거를 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헷갈리지 않도록 약간 뭐라 그럴까? 아주 헷갈린다의 개념보다는 약간 뭐랄까 보여주기식으로 너보다 더 나은 애 있어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게 그런 것들을 마음을 좀 조심하는 것을 신경 쓰셔야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재수 한번
봅시다. 재수가 파장이 지금 좀 꾸준하긴 한데 약간 이 파장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있는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거예요. 근데 단점으로는 지금 있는 것보다 치고 올라가진 않아요. 장점으로는 그래도 이게 기회가 많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플랫폼이 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방송, 뭐 홈쇼핑, 제품, 사업도 약간 콜라보 이런 거야. 내 사업이라기보다 제안들인 거죠 다.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긴 한데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구설이 반이고 멘탈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서 내가 못하겠다는 것도 반이고 이게 못하겠다는 것도 약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나 봐. 스텝도 스텝이지만 약간 뭐랄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약간 강아지 전문가 종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수의사나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힘든 점이 있다는데 하여튼 기회가 자주 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계획을 잘 세우면 돈은 계속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조상 모으기는 힘들어. 배우자하고 잘 구조를 짜야 된다. 그리고 자녀에 너무 올인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 전달드립니다. 왜냐면 본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명확하죠.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영욱님 한번 점수 맞춰보고요. 앞으로도 또 승승장구하시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